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챔피언쇼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이 1시간 동안에 깔끔하게 또 해결을 해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시장에 대한 리뷰 해드리고 시작을 할 텐데요. 잠시 시장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최근까지 투매가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장 초반에 이 반대 매매 물량 때문에 동시효과가 굉장히 또 혼란스러웠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 현재 2%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그동안 하락폭이 더 컸었던 이유 때문인지 반등폭 역시 강합니다. 현재 4%대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금요일인 시점이기 때문에 주말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 때문에 보통 금요일장은 약세장이 연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워낙에 매도 폭탄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금요일장 오늘은 오히려 좀 한산하게 그동안의 하락을 조금이나마 돌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사실 지금 보면 이제 미국 증시의 경우에도 최근에 3거래일 동안은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유독 국내 증시만 이렇게 강한 그 하락 압박을 많이 받고 있고 실제로 종목들 역시도 굉장히 하락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요. 즉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문제, 국내 증시가 왜 이렇게 약한 것일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현재 국내 증시가 처한 그 상황, 결국은 신용 반대 매매가 주가 하락을 주가를 하락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신용 반대 매매라는 건 결국은 빚을 지고 산 주식, 그게 문제가 돼서 증권사에서 이걸 강제로 청산하면서 발생되는 그 하락 압박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신용 반대 매매가 터지게 되고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사실 공포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개인들의 주식을 강제로 증권사가 매도를 한다는데 당연히 이런 공포심이 클 때 왜 기관 쪽에서 최근에 이 물량들을 담고 있을까?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용 반대 매매가 터져야 그때가 주가의 저점에 가까워진 거고 그래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바로 지금 최근 들어서 몇 거래일 정도 되지 않아요. 그 기간 동안에 무려 2천억 이상의 반대 매매, 강제 청산이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사실 빚을 통해서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 증권사는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강제 매도를 하고 한 상황에서 이 물량들을 밑에서 가져가고 있다는 건 사실 그렇게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또 희망감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희망감이 고조에 달했을 때 그때가 보통 고점에 가까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극도의 공포감, 즉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 반대 매매가 나왔다는 건 더 이상 이거 막을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 매매 물량들이 터질 때, 즉 굉장히 공포스러울 때가 사실은 시장의 저점에 근접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저점을 보통 잡아주는 그 수급이 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반대 매매 물량들을 기관들이 잡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지금은 아마 극도의 공포심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앞에 전망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보통 주가는 이런 공포감이 있다면 주가가 선반영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2020년도에도 역시 코로나 발생 전에 우리가 큰 영향을 받기 전에 주가가 먼저 폭락을 했고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 시장 역시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이 우려감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됐고 그 공포감 때문에 개인들은 이렇게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지금 이 물량들을 기관 쪽에서 받아가고 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도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 지금 시기에는 이 공포감에
지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 상황에서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 정도 빠졌으면 그러면 여기서는 신용을 좀 써도 될까? 신용을 써서 돈을 번 사람, 저는 지금까지 주식을 하면서 신용을 써서 잘 된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뜻 자체가 뭐냐면 신용을 통해서 빚을 지고 내가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 돈을 벌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역시도 만약에 내가 신용을 쓰지 않고 잘 지금까지 참고 있었다면 기회가 오기 전까지는 좀 기다려 보다가 그 기회를 잡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리뷰 간단하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하루마다 사실 매물 폭탄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자세한 점검이 중요한 시기고요. 고민 있는 종목들을 지금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02377-3772에 0269번으로 전화 마련되어 있고요. 만약에 전화가 안 된다 그러면 바로 유튜브로 들어오세요.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이데일리 TV 실시간 방송에 들어오시면요. 거기에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들도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 어떤 분이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예.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이렇게 고민되고 그래서 전화 주신 거예요? 네, 원익 PN이고요. 네. 네, 원익 PN이 매수가는 29,500원. 네. 네, 5%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29,000 손실, 네. 29,500원. 네, 29,500원에 매수하셨어요? 네네. 아, 지금 손실도 그렇고, 지금 이게 합병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합병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그런 것도 알고 싶고, 또 추가 매수도 할 시점이 됐는지도 알고 싶고, 두루두루 궁금합니다. 자, 일단 좀 볼게요. 지금 5월 2일 날 공시 내용을 딱 보면요. 네. NS가 원익 P&E를 흡수 합병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죠? 네, 합병 네. 비율이 1대 2.753. 네. 뒤 소수점까지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네. 합병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합병을 네, 한다는 네. 건 새로운 회사가 이제 원익 P&E가 NS라는 회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회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다른 회사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NS로 네. 네. 네, 그렇죠. NS로 흡수 합병이 되니까. 그래서 가치 네.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흡수 합병 소식은 예전에 나왔던 거고 이게 주가에 지금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지금 시장이 그만큼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반대 매매 나오는 거 아시죠? 네. 개인들 빚을 지고 혹시 신용으로 주식 사시거나 하셨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도 네. 5%밖에 없어서 네. 지금 한 30% 가까이 지금 마이너스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추가 매수할 시점이 됐는가 싶기도 하고 해서 한번 전화 문의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원익 P&E가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날짜가 8월 달이었나요? 합병 날짜를 잠깐 다시 한번 보면은 네. 자, 이때 날짜가 신주 상장 예정일이 8월 22일이네요. 그러면 지금이 네네네. 6월 한 2개월 정도가 더 남았네요. 네네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합병 전이잖아요. 그렇죠? 네. 합병되기 전이고 이제 8월 22일이 지나면 새롭게 합병돼서 새로운 주식으로 이제 바뀐단 말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전에 미리 여기서 네.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네. 만약에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해서 내가 이 종목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차라리 네. 합병되고 나서 그 이후에 새로운 주식으로 탈출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중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죠? 네네. 비중이 네. 5%니까요. 그래서 네네. 지금은 차라리 아직 시장이 확실하게 저점이 어딘지 아직 몰라요. 그죠? 네네. 진짜 오늘이 저점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다음 주에 저점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조금 더 흔들렸다 올라올 수도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네네. 지금 만약에 이걸 추가 매수한다라는 건 현금이 있다라는 소리인 거고 그 네. 현금은 조금만 더 좋은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종목은 나중에 합병되고 나서 그때 탈출할 방법을 모색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금은 잠깐 가지고 있다가
시장이 좀 다시 돌아서기 시작하면 그때 새로운 주식을 사서 수익을 올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네. NS로 합병을 해서 NS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NS라는 업종을 제가 지금 잘 모르는데 이게 괜찮은 건가요, NS가? NS라는 회사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NS는 합병을 하잖아요. 합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뭐냐면 그 회사가 돈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죠? 네, 네. 맞지 않을까요? 돈이 없다면 네. 합병을 못 하겠죠. 그만큼 회사의 규모가 없다면, 그죠? 그러면은 NS에는 합병이 더 좋은 거네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네. 합병이라는 건 이미 결정이 된 상황이고요. 합병되고 네. 나서 제가 그때 탈출을 할지를 그때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건 합병하고 네. 나서 그때 거기서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 분석이 나올 거예요. 또 네. 그 다음을 노리자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이해되세요? 지금보다 더 나빠지진 않겠죠?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럼 일단은 한 2달 더 기다려야 되겠다. 그죠?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네.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NX요. NS요. 네, NX 네. 2,175원에 39%예요. 저 방금 전에 NS인 줄 알았어요. 방금 NX. 상담 들어보셨죠? 그죠? 네, 네. 네, NX군요. 합병한다. 네, 맞아요. 네. 자, 2,175원에 지금 39%. 네. 이것도 지금 속을 많이 태우네요.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한번 투매해서 네. 수량이 이렇게 네. 많이 늘어났고요. 근데 지금 또 많이 떨어져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추가 매수에 했는데 지금 가격이 지금 떨어진 가격이에요, 네. 이게? 네, 그럼 추가 매수를 너무 성급하게 한 것 같은데요? 빨리 했네요. 그럼. 그렇죠. 매수가도 되게 높았네요, 그러면? 네, 매수가가 2,400원이 넘었었던 것 같아요. 2,800원이 넘었다고요? 2,400원이 넘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래서 100%를 근데, 또 추매를 한 거예요. 추매를 너무 이게 안 좋은 가격에서 했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가격이 별로 안 떨어졌어요. 1차 4월 초에 네. 해갖고 2차 5월 말쯤에서 추매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NX가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 NX라는 그 주가가 올라갔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2020년도에서 2021년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네. 그렇죠. 이때 왜 올라갔는지 알고 계세요? 저가 잘 몰라서. 그래요? 자, 네. 우리가 2020년도 뭐 중반부터 시작을 해서 2021년도 상반기까지 사실 코로나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예요. 그렇죠. 네. 그때 보면 이제 그 출근을 못 하고 재택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많았고, 네. 그 다음에 뭐 자녀분들도 학교에 잘 못 갔잖아요. 그죠? 집에서만 교육을 받고. 그러면서 이 관련 그 사업들이 많이 컸어요. 테마가 많이 형성됐단 말이죠. 결국은 집에 있었을 때 소비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테마죠. 그래서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NX라는 회사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테마주라고 봐야죠. 그렇죠? 근데 이 기업의 실적이 과연 좋았을까? 2019년도에도 사실 적자였고요. 2020년도에도 적자였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와서 순이익이 흑자 전환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지속이 될까? 지금은 사람들이 집에만 있지 않아요. 그렇죠? 밖에 다 돌아다닌단 말이죠. 그리고 집에 있을 때 만약에 내가 이거 리모델링이 좀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은 미리 했겠죠. 그렇죠? 그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물가 많이 올랐죠. 자재 가격이 많이 인상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해도 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그렇게. 물량도 딸리고 그 다음에 해도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지금은 약간 하락긴 거예요. 업황이. 그래서 지금 NX의 경우에는 오래된 회사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오래된 회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물량 공급 물량도 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더 많이 밀린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추가 매수를 사실은 하려고 해도 비중이 많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더 이상 못 해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 기업은 그러면 2,175원까지 줄여놨으니까 가격을 그래도 좀 떨어뜨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익에서 또는 본전 회복했을 때 나올 수만 있다면 네. 기다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네. 궁금한 건 이게 올라올 수 있을까? 네. 저는 지금 기다려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음. 이 시기가 지나면 다시 또 자리를 잡고 올라갈 거예요. 다만 시간 투자가 조금 필요해요. 네. 그래서 기다리셨다가 올라오면 매수가 회복됐을 때만 잘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래가지고 조금만 더 반등해도 좀 줄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너무 진짜 고민이. 그렇죠. 네, 많아서. 맞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정부가 정권이 좀 교체가 이번에 됐고, 그다음에 여기서 그 공급 물량들도 많이 늘리고, 그다음에 뭐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활발하게 하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물가 때문에 공급 자재가 딸린다. 뭐 이런 부분들은 결국 조금 지나면 또 소화가 될 거고, 그렇죠. 조금씩 풀려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NX는 올라오면 그때 좀 기다리셨다가 올라왔을 때만 잘 팔고 나오세요. 이거 그럼 기다리는 네, 시간이 너무 많은 기다리면 거니까요. 되는 거고, 근데 시간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풀리면 빨리 올라가겠죠, 그죠? 네. 그래. 이게 뭐 그냥 지금 거의 뭐 그런데 그럼 제가- 올해 근데 저는 추가 매수하기 전에 연락을 주셨다면 지금보다 더 빨리 나올 수 있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제가요, 그거는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식을 그냥 옆에 동료 말 네. 듣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핸드폰 그래 그러고 한번 조금 사볼까 이러고서 한 게 이렇게 네. 여러 가지들이 다 물려가지고 네. 아무튼 아주 네, 주식이 고민이 힘들다는 거 이번에 잘 많네요. 느끼셨을 거니까요. 네, 다음에 맞아요. 잘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전화 연결되셨는데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예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아모레 퍼시비. 아모레 퍼시픽이요. 예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6만 8천 원에 10%. 16만 8천 원에 10%요. 예예. 답답하죠. 지금 또 이렇게 예.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또 떨어지니까, 그죠? 예예. 네. 너무 답답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요즘에 주가가 대부분 반대매매 때문에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차트를 보시는 분들도 이미 차트의 어떤 기준선들을 다 깨고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거의 모든 종목들이 막 흘러내렸다고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시장이 지금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보니까 시장이 반등 나오죠. 반등 나오니까 종목이 또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올라가죠.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빠졌기 때문에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면 종목들도 다시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아모레퍼시픽도 매수하신 가격이 높지 않아요. 충분히 이 정도면은 많이 싸다라고 생각해서 매수하신 것 같은데, 그죠?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시장 때문에 떨어진 거라 이 부분은 시장이 조금씩 올라오면 다시 회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아모레퍼시픽 뭐 지금 불안하시다면 올라왔을 때 매수가 위쪽에서는 팔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왕 싸게 샀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기다릴 거라고 처음에 그렇게 보셨다면 그냥 일단 20만 원까지 한번 들고 가보세요. 먼저. 네, 그래서 시장이 조금씩 반등 나오면서 종목들은 올라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20만 원 왔을 때. 추가 매수는 추가 매수요? 네. 네. 얼마나 더 하고 싶으신데요? 10% 더. 10% 더요? 그러면 네. 5%만 더 하세요. 5%만. 5%만. 네. 내가 원래 하려고 예. 했던 것보다 조금만 덜 하세요. 예. 그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예, 티플렉스. T플러스. 티플렉스. 네, T플렉스. 매수 가격하고 4,250원에 4,250원에 35%. 4,250원이요. 네. 35%. 예. 자, 매수는 최근에 하신 것 같은데요? 예. 그저께 하셨어요? 예. 자, 그런데 그저께 혹시 이 주식을 사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한번 떨어져 갖고 네. 그래서 탔죠.
아, 떨어져가지고 샀어요? 예,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이게 35%를 사셔가지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 보통 주가가 떨어질 때 떨어질 때 살 때는 한 번에 사진 않아요. 떨어지고 나서 흐름이 돌아설 때 그때는 이제 한 번에 사는 경우들도 있는데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는 사실 저점이 아직 안 잡힌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럴 때는 매수할 때는 조금씩만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사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지금 티플렉스는 너무 남자답게 사셨어요. 지금 성격이 화끈하신가 봐요. 예. 자, 그래서 일단 티플렉스는 한 번에 매수하셨지만 매수 가격이 그렇게 높게 사신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서 수익에서는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긴 해요. 근데 저는 물량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물량을. 올라왔을 때 물량을 줄이자는 거예요. 매수가 오면 그때 물량을 절반만 줄이세요. 절반을. 거기 이제 아시겠어요? 주봉을 보니까 네. 한 5, 6개월마다 한 번씩 그 이제 거래량 증가하면서 네. 가격이 올렸더라고요. 저기 보니까. 이거 일종의 어찌 보면 기술적 분석이잖아요. 그죠? 과거의 흐름을 보고서 현재 흐름을 예측하는 것 자체가 기술적 분석의 기본인데, 이거 그냥 차트 보고 한 건데. 그죠? 차트도 지금 보면은 여기서 4월, 7월, 그다음에 또 여기서 또 4월 달에 또 중간에 7월 달에 거래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만약에 이런 패턴대로 그냥 간다면 뭐 누구든 사실 돈을 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네. 과거에 그렇게 움직였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움직이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렇게 오겠다. 근데 지금은 과거보다 더 많이 눌리지 않았나요, 주가가? 그죠? 과거에 이렇게까지 많이 안 눌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더 많이 눌린 거잖아요. 그래서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티플렉스의 경우에도 지금 기간적으로 볼 게 아니고 이 종목은 어쨌든 크게 들어갈 지금은 비중을 많이 실어서 가는 그런 장이 아니에요. 아직은. 만약에 주식시장도 약간 흐름을 돌려내는 게 포착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뭐 비중을 늘려서 가는 게 공격적으로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직 오늘도 아침에 반대매 물량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그죠? 예. 개인들은 무조건 개인들은 어떤 주식을 얼마만큼 그 신용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신용에 대한 위험이 아직 있는지 거의 긴박해 있는지 그거 몰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지금 이 시기에는 물량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위험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그 진정되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티플렉스는 지금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아마 뭐 월요일 날 반등 나온다 아니면 오늘도 반등이 좀 세게 나오면 매수가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비중을 좀 줄여 놓으세요. 절반 정도. 네. 그리고 이 종목은 이제 뭐 반등 나오면 5,000원 정도 보고 가시면 돼요. 나머지 물량은.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잠시 강연의 안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주말에도 강연회가 일정이 있습니다. 또 평일에도 계속 강연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이 또 어려운 시기인 만큼 또 많은 분들한테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다 보면 거기에서 또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습득하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 강연회 역시도 놓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요, 투자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을 드리는 방송입니다. 최종적인 투자 결정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셔야 된다는 거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는 유튜브 상담을 진행을 해볼게요. 자, 유튜브 첫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3,400원의 IB 기명을 매수하셨고요. 15% 비중을 담으셨어요. 자, 매수가 3,400원에 지금 15%면 이 주식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특히나 저는 이렇게 이제 단발성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 있잖아요. IB 기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이제 이 편입 그 시험을 준비하는 그 학원을 또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교육과 관련된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빅명 같은 경우에 그 시기가 지나고 빠져나왔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가가 이미 한 템포가 올라갔고 빠지는 그 시점에서는 버티면 안 돼요. 테마로 인해서 단기 급등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일단 어쨌든 주가가 많이 이미 떨어진 상태예요. 이 정도까지 주가가 떨어졌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잘라낼 자리가 아니고 차라리 다음 반등을 기다렸다가 다음 반등에서 최대한 지금 손실을 줄여서 나오는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추가 매수 당연히 이건 좀 지금은 생각을 하는 건 위험하다라고 보고 저는 2,500원 넘어가면요. 2,500원 넘어가면 3,000원 정도까지 한번 좀 지켜보셨다가 3,000원까지 만약에 움직이지 못하고 좀 흔들린다. 그러면 그때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2,500원에서 3,000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반등 시 매도 의견.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이네요. 매수 가격은 83,500원에 35%. 기다리면 평균 단가까지 갈까요? 자, 스튜디오 드래곤. 자, 이 기업 역시도 사실 코로나 당시에 주가가 꽤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좀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스튜디오 드래곤의 경우에는 뭐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 굉장히 좀 경쟁력이 좀 우수한 기업이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일종의 약간 트렌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어떤 드라마가 뭐 드라마 제작을 했고 그게 좀 히트를 친다 이런 주기적인 패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포기할 만한 그런 주식은 아니고요. 차라리 드라마 제작하고 나서 계속해서 드라마 제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또 히트를 치는 드라마가 또 생기면 그에 따른 테마가 또 발생을 할 거고 그러면 그 테마 때문에 주가가 올라올 때 그때 나오시는 게 당연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가격이 83,500원 가격이라면 이 기업 역시 과거부터 해서 일정의 어떤 그 가격 패턴들이 있거든요. 이 패턴이라는 건 기업의 가치, 상에서의 주가 등락이 폭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제가 볼 때는 85,000원 정도까지도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손실로 나오지 마시고 차라리 이것도 좀 시간적인 부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장은 올라올 때 85,000원 부분에서 빠져나온다 생각하시고 기다리신다면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자, 이번 종목은요. 휠라홀딩스네요. 자, 매수 가격이 32,000원이고 10% 비중이세요. 자, 32,000원 가격이면 사실 높은 가격에 매수하신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역시 이제 주가가 추가적으로 좀 눌려 있는 건 결국은 이제 뭐 경기 침체 우려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소비가 좀 줄지 않을까? 또 시장이 또 빠지니까 결국은 이 종목도 같이 또 흔들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휠라홀딩스도 사실상 지금 주가가 32,000원 정도 이 낮은 가격에서 매수하셨지만 거기서 지금 떨어져 있다라고 해서 여기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주가는 거품이라는 건 없을 정도로 빠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휠라홀딩스는 사실상 소비가 지금 줄진 않았거든요. 실질적인 소비가 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줄 거라는 우려감 때문에 빠진 거예요. 거기다가 휠라홀딩스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들이죠. 이 자회사들 중에서 본다면 사실 골프 쪽에서도 충분한 실적을 내고 있는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아쿠시네트를 보유하고 있고 아쿠시네트가 뭐 타이틀리스트라든지 또는 풋조이 뭐 이런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사실 이 회사도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보유 의견 그리고 좀 기다리신다면 저는 35,000원 위에 또는 길게 본다면 4만 원 정도 보시면서 가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튜브 상담 먼저 해드렸고요. 이어서 전화 연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나요? 네. 네, 꼭 멘토님한테 연락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저한테 연락 주셔서. 자, 네. 그러면 어떤 종목인가요? 녹십자 MS고요. 네, 8,050원의 프로입니다. 녹십자 MS고 8,050원이요? 네. 8,050원이면 언제 오늘 사셨나요, 혹시? 아니에요. 수익이 났었는데 네. 꼭 외출했을 때 수익이 나서 정리를 못했어요. 그래요. 네. 하필 또 외출. 그 혹시 그 MTS 사용 안 하세요? 그 스마트폰?
아니 근데 잘 볼 상황이 또 아니었거든요. 또 업무를 보다 보면은 또 이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만약에 내가 그렇게 또 실시간으로 잘 볼 수 없다라고 하면 좀 안전한 네. 주식을 사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노시자 MS를 매수할 때 혹시 이 회사가 뭐 원숭이 두창 관련주라고 해서 사신 거예요? 살 때는 모르고 샀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괜찮아요. 만약에 원숭이 두창 테마라는 걸 알고서 샀다. 근데 나는 지금 평소에 잘 못 본다. 그러면 잘못된 거거든요. 네네. 자, 어쨌든 녹시 MS가 최근에 올라갔어요. 원숭이 두창 테마주로 움직인 종목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녹시자 MS도 관련 종목 중에서 관계도가 좀 깊은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 종목은 사실 어찌 보면 이제 테마잖아요. 네. 테마기 때문에 주가가 확 올라갔다가 또 확 빠져요. 그래서 이 네.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 회사를 내가 이제 수익일 때 좀 빨리 정리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회사는 네. 좀 걸어두고 파시는 게 중요해요. 네. 매도를 미리미리 걸어두시는 거. 시간 되실 때 예를 들어서 네. 지금 보면 지금 아직도 수익이긴 하지만 원숭이 두창 네. 테마가 사실 그렇게 오래된 테마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네. 그 감염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막 올라갔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만약에 11,000원 정도 가격이면 혹시 그 만족하실까요? 수익? 네. 네. 그러면 11,000원 정도의 가격을 매일 걸어두세요. 그러면 전량 다 걸어요? 아쉬워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잘 못 봤는데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어느 순간 내가 봤는데 또 손실이야. 그럼 어때요? 네. 그러니까 팔 때는 이렇게 내가 빨리 네. 정리해야 될 때는 확실하게 정리하시는 게 네. 좋아요. 네. 그래서 11,000원에 지금부터 걸어두시면서 오늘은 일단 아직은 좀 약세잖아요. 월요일장부터 해서 11,000원에 걸어두세요. 그럼 어느 순간 딱 팔려가지고 체결될 수 있을 거예요.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거기서요 혹시나 하고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성?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신성 델타 테크요. 아, 신성 델타테크. 네네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4,750원에 20%요. 14,750원에 20%요? 20%요. 네네네. 14,750원에 20%. 네. 자, 그러면 이 회사는 어떻게 사시게 된 거예요? 아, 방송 보고 괜찮다 이렇게 해서 그냥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모르고 샀어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잘못 샀더라고요. 보니까 구매할 때. 아, 구매를 하셨군요, 구매를. 네. 매수할 때 잘못했어요. 제가요. 이게 지금 네네. 보면, 네네네. 이 회사가 지금 2차전지 테마주로 사실 많이 올라갔어요.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막 올라갔죠. 근데 네네네. 지금 보면 네. 이제 2차전지 테마주들이 여러 종목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네네. 뭐 삼성 SDI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그런 네. 종목들도 지금 주가가 많이 약세예요. 그렇죠? 아. 약세는 네네. 막 주가가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 종목도 그 당시에 이제 테마를 타서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온 종목이라 그래서 네. 지금은 주가 조정기를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근데 혹시 신성 델타테크가 어떤 회사인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죠? 네, 확실한 건 몰라요. 그죠? 지금 네. 가끔 보면 이제 그 밖에 나가면 그 아이들 네. 있죠, 아이들. 어린 네네네. 아이들이 그 자동차를 막 타고 다니잖아요. 그거 아, 보신 적 네네네. 있어요? 전동차, 네네. 유아용 전동차. 네네. 네, 한때 네네네. 그 신성 델타테크가 그 전동차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로도 유명해졌던 회사 중에 하나예요, 이 회사가. 근데, 네. 근데 지금은 어쨌든 2차전지 관련 테마로 묶여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실적도 나쁜 회사는 네.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이번에 2020년도부터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전에 네. 주가의 위치 자체가 어디 있었냐면 이 가격에 네.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아,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머물러 있다가 여기서 이제 터진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그냥 기본적인 어떤 실적보다는 뭔가 거품이 좀 있는 거겠죠. 많이 올라갔을 네. 때. 그러니까 주식을 살 네네네. 때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네. 확인해보고 사는 게 중요해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네, 잘못 샀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4,750원의 가격이라면요. 사실 네네네. 2차 전지 그 테마 이쪽은 지금은 약간 빠져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 이 사업 자체가 위축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앞으로는 네. 더 커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테마가 네. 다시 한번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주가는 다시 또 네. 돌려내긴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네. 뭐 이 가격에서 빠졌는데 여기서 뭐 주가도 많이 빠진 상태에서 여기서 그냥 네. 나온다, 손절한다. 그럼 또 다른 종목을 사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이 종목도 좀 네. 반등 나오면 그때 반등 세기를 보고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목표 주가는 네. 목표 주가는 일단 13,000원 정도 잡고 가세요. 요번에 주가 빠지기 전 주가 있죠? 거기가 13,000원 네네네. 부분이거든요. 네. 13,000원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힘이 네. 좀 있다면 매수가까지 회복이 될 수 있어요. 나. 그때 나오셔도 괜찮고, 근데 13,000원까지 네. 왔는데, 주가가 힘이 좀 없네. 그러면 그때는 다른 종목으로 그때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어떤 종목 때문에 SK 연락주셨나요? 케미칼이요. 네, SK 케미칼. 네, 원래는 16만 원에 샀는데, 16만 원이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좀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은 14만 원이거든요. 근데 그게 20%인데 언제나 올라올란가 몰라서. 그렇죠. 많이 빠졌는데 또 계속 이제 저러고 있으니까 좀 답답하실 거예요. 자, SK 케미칼이 지금 보면 이 기업도 주가가 2020년도에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조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받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뭐 실적도 굉장히 좋았어요. 실적도 보면 굉장히 크게 실적이 돌아서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SK 케미칼도 지금 상승폭과 지금 현재 그 약간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은 2020년도 이때 주가가 떨어졌고, 그리고 그때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주가가 지금 하락한 폭을 본다면 고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하락폭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는 추가 매수까지는 더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매수 가격이 14만 원 정도까지 떨어져 있다면 그러면 이 종목은 손해 안 보고 나오고자 하는 게 목표 아닌가요? 그죠? 네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흔들린다고 해서 더 이상 뭐 이렇게 흔들리지 마시고요. 다시 올라올 거예요. 15만 원 정도의 가격, 뭐 14만 원 정도의 가격이라면 이 정도의 가격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금액이에요. 왜냐하면 실적이 없이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이 회사는 분명한 실적을 보여줬고 거기서 올라왔는데 지금 과도하게 주가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 매수 더 없이 그냥 이번에 반등 오면 14만 원까지 회복이 될 수 있으니까 14만 원 오면 그때 정리하시면 돼요. 네, 시장이 흔들린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미 이 종목은 과도하게 많이 빠져 있는 상태니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전화 다시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 안 된 줄 알았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K카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32,500원에 25%. 32,500원. 500원. 25%요. 32,500원이면 혹시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한 6월 초경에 한 것 같아요. 6월 초에? 예예. 이 회사 알고 계시죠? 어떤 회사인지? 네네, 그쵸? 대한항공. 네. 아니, 저기. 중고차. 중고차죠. 예.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보면요. 이 자동차도 이제 완성차도 그렇지만, 이제 신차도 그렇지만, 중고차도 좀 소비가 그렇게 많은 시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자동차는 보통 내구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동차나 뭐 냉장고나 뭐 이런 에어컨이라든지 뭐 TV, 약간 가격이 좀 단가가 비싼 그런 그 상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구재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 그 가격이 비싼 상품들은 보통 앞으로 내가 경제가 좀 좋아지고 내가 소득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 보통 구매가 늘어나거든요.
근데 반면에 근데 경제가 너무 안 좋아져요. 그렇죠. 지금 경제가 안 좋아진 거라기보다는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비싼 이런 내구재 이 제품들에 대한 소비가 많이 감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케이카 같은 경우에도 이 회사가 상장된 게 작년이거든요. 지난해. 예. 그렇죠. 지난해 상장됐기 네. 때문에 사실상 아직까지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막 주가가 떨어지면 어느 정도 가치에서 잡아주는지 또 올라가면 어느 정도 가치에서 또 매도가 나오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데이터가 아직은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유, 다 따로 죽겠어요. 그래서 주식이- 원래 그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은 예.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내가 단타로 할 게 아니라면 그런 종목들은 웬만하면 피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주식을 모르고 네. 공부도 안 하고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당연히 그냥 난리가 그러면 나네.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돈을 예.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러게요. 클릭 한 번으로 돈을 번다는 건 이게 그렇게 쉽게 돈을 벌리면 그게 진짜 인제 다 알았어요, 부자죠, 인제 그죠? 알았어. 네. 그러니까 알았어요. 지금이라도 일단 아셨으니까 다행인 거고 일단 주가가 빠졌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상 다음 주가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시장 반등 나왔을 때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주가 회복이 나와주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일단은 손절가는 지금 주가 많이 빠졌으니까 손절가는 일단 19,000원 정도 잡아놓고 보세요. 일단은 잡아놓고 네. 보시고 반등 나오면 여기서는 올라오면 25,000원 정도까지의 회복력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네. 일단 25,000원 주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네. 일단 전화 연결 어렵죠. 그냥 전화 연결하기 네. 어렵잖아요. 그러면 유튜브에서도 지금 상담을 받거든요. 저 25,000원. 유튜브에 한번 올렸어요. 아, 그러세요? 네. 예. 지금 전화 연결 되신 거잖아요. 그죠? 25,000원 반등 나오면 그때 유튜브든 전화든 다시 한번 상담 신청해 네. 주세요. 그때 다시 한번 판단해 드릴게요. 25,000원 반등 나오면. 네, 그때 연락 다시 한번 예, 주세요. 유튜브로. 네, 유튜브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전화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 그렇게. 진짜 주식이요. 네. 공부를 좀 해야지. 멍청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많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차를 사는 게 먼저예요? 아니면 운전면허를 따는 게 먼저예요?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면허를 나서 먼저 따고 해야 그쵸? 되는데.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멍청하니 그냥 TV에서 네. 뭐 사라 그러면 사버리고 이제 알았어요, 이제. 그렇죠. 내 돈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정말. 맞아요. 절대 안 됩니다. 아, 힘내시고요. 알겠습니다. 꼭 연락 주세요. 예, 예.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네, 저,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데이시스 메디컬 네. 비중 12%예요. 12%고 매수 가격은 어떻게 되시죠? 매수 가격이 7,200원. 7,200원의 비중이 12%. 12%. 네. 예, 예, 예. 자, 지금 7,200원이면 최근에 매수하셨나 봐요. 최근 아니에요. 이게 한 어. 8,000원대에서 매수했는데 네. 밑에서 조금씩 이렇게 수락해서 해가면서 지금 조금 낮춘 거예요. 계속 이제 추가 매수해서 네. 그럼 한 번에 많이 사지는 않으셨군요. 예, 예. 예. 네. 다행이에요. 그래서 단가가 낮아진 네. 거예요. 사람들은 네, 이제 네. 보통 생각하는 게 사실 욱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든지 그냥 한 번에 끝내려고 해요. 주식도 어떤 주식을 사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그냥 한 번에 사요. 네. 어떤 분들은 막 100%를 막 한 번에 그냥 그렇게 연락 오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네. 주식이라는 게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정도의 어떤 그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네. 거잖아요. 사실은 개인 투자분들이. 그러면 네, 한 네, 번에 네. 사지 말고 주식을 네. 사서 떨어질 거라는 생각들도 항상 해야 되고 그래서 살 때는 네. 조금씩 내가 원래 살려고 했던 물량이 뭐 있다면 그거를 뭐 네. 3번이든 아니면 4번이든 나눠서 사시는 게 네. 오히려 더 좋아요. 네. 예, 예. 제이시스 메디컬은 지금 보면 이제 최근에 주가 떨어지고 네. 나서 지금 스펙 합병된 회사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스펙 합병돼서 지금 의료기기 쪽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네. 지금 아직 최근에 보면 흐름이 아직 나쁘진 않아 보여요. 그리고 자리를 네. 잡는 것도 탄력이 굉장히 좀 강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이 회사는 반등이 나오면 아마 8,000원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8,000원이요? 네, 그래서 반등 나오면 8,000원 정도 부근. 그래서 조금은 12% 비중이니까 분할로 매도해 보는 거 어때요? 매도할 때도 7,500원 딱 진입하잖아요. 그러면 절반 먼저 네네. 팔고 나머지는 아. 8,000원에서 팔고 이런 식으로.
어제 네. 많이 빠지길래 네. 어제 많이 샀어요. 어제 많이 샀어요? 네, 어제 좀 많이 사고. 그래서 다른 분들이 아마 많이 샀다고 하면은 저게 많이 산 건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네. 아, 그런데 지금 어쨌든 지금 네. 단가 낮춰놔서 이 정도 된 거니까요. 네, 올라왔을 때 7,500원 넘어가면 바로 절반 네. 정리하고 나머지는 8,000원 네. 넘어가면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가 지금. 네. 자, 그러면 유튜브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유튜브 종목, 화일약품이네요. 자, 화일약품 매수 가격이 3,500원이고, 20% 매수를 하셨네요. 기다리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화일약품. 사실 지금 주가가 이제 올라갈 때 이 종목들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면 과거의 흐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 주식을 매수할 때 잘 보셔야 되는 게 2020년도에 과도하게 올라간 종목들이 있어요. 과도하게 주가가 상승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2020년도에 이렇게 과도하게 올라갔던 종목들은 특이 케이스인 거예요. 코로나라는 건 처음 겪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테마가 나왔다? 그럼 다음에 또 코로나 같은 그 상황들이 와야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건데 그보다 더 심해야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지금 당장 아직 코로나가 끝난 것도 아닌데 또 언제 올까요? 그래서 과도하게 올라갔던 그 종목들의 고점 대비 얼마가 빠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종목이 과거에 얼마에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 그나마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가기 전에 주가 정도의 회복 그때까지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3,500원 정도에 매수하셨다면 저는 3,500원 정도까지는 반등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전까지 주가가 다 빠진 거예요. 거품이 다 빠진 거예요, 이 기업은. 그래서 지금은 일단 반등 나오면 그때 3,500원에서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 기다리면에 대한 시간적인 부분은 사실 이 종목이 거래가 들어와야 되는 그 시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기간에 대한 그 한정적으로 기간을 정해놓기보다는 올라올 때 팔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잘 빠져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3,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미토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하셨나요? 코리아 센터. 코리아 센터. 예. 매수- 7,500원에 30%입니다. 7,500원에 30%요. 예. 아하, 7,500원 매수를 오래전에 하셨네요. 4월 달에 올라올 때 하셨나요? 그때 매수하신 것 같기도 한데요. 그쵸? 예, 올라갈 때게. 예. 그쵸. 자, 지금, 일단은 보유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비중도 30%잖아요. 주가가 빠질 만큼은 이 종목도 과도하게 좀 많이 빠져 있긴 해요. 네. 2019년도에 저점 부근 쭉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반등이 나왔던 것도 과도하게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 반등폭이 큰 거라고 보셔야 되고요. 다만 7,500원까지 회복에 대해서 저는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사실상 이 종목은 올라오잖아요. 그럼 6,500원 정도가 아마 흔들리는 자리일 것 같아요. 만약에 6,500원에서 흔들리고 주가가 힘이 없다. 그러면 주가는 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올라오면 6,500원 정도 오잖아요. 그때 힘이 약하면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그렇게 이번 손실을 만회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저는 네. 내일쯤 그 정도에서 팔고 그러면 내일쯤 다시 잡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꼭 이 종목을 잡아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종목들 지금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들이죠. 그런 종목도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6,500원에 먼저 그때 팔면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아시겠죠? 예. 응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쉽게도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장이 반등이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다음 주에도 이런 이 매도가 좀 진정돼서 올라오는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